28번 순서 배울 문제 거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칠판에 있는 그 순서 배열 간단히 접근하는 요령 몇 가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보면서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선생님이 순서 배열 문제를 접근을 할 때는 처음부터 지나치게 꼼꼼하게 해석하려고 접근하면 오히려 답을 못 찾을 수 있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빠르게 읽고 나서 덩어리 전체의 의미하고 그 다음에 성격을 생각해보자. 덩어리 전체. 그래서 덩어리 전체의 의미를 한번 쫙 읽으면서 파악하고 나서 대강의 순서에 대한 감이 올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읽으면서 좀 더 명확한 단서가 나타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자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처음 딱 읽으면서 이런 것들을 먼저 볼 수 있으면 좋아요. 덩어리의 내용을 플러스라고 본다면 긍정이다 부정이다 그 느낌이 아니라 그냥 덩어리의 내용을 플러스라고 보는데 근데 밑에 딱 A를 보니까 맨 위에 나오는 주어진 문장과 A의 내용이 서로 약간 반대거나 혹은 다른 느낌이 보여요. 다른 느낌이 보이면 이렇게 표시를 해보라는 거죠. 왜 덩어리의 내용과 전혀 새로운 내용인 것 같은데 혹은 반대인 것 같은데 그 느낌을 표시를 한번 해보고 근데 이제 B를 또 전체를 읽어보니까 맨 위에 나오는 덩어리하고 좀 비슷해요. 그럼 이렇게 비슷하다는 표시를 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C를 보니까 일단 얘가 보이네? 문장 맨 앞에 yes이 보이면 그때는 이제 but과 비슷한 의미가 되는 거고 yes이나 but이 쓰인다라는 건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겠다 이제 그 뜻이겠죠. 그쵸? 그리고 나서 얘를 보고 나서 딱 보니까 뭐야 역시 위에 나온 내용과 다른 내용이 보이네? 그러면 이런 식의 덩어리 전체의 성격을 보게 되면 당연히 순서 배열은 어떻게 될 수 있겠냐? 순서 배열을 당연히 비슷한 내용 먼저 잡고 그리고 나서 다른 내용을 잡으면 되겠죠. 그러고 나서 다른 내용의 시작을 알리는 연결어가 딱 보이죠. 자, 이런 식의 느낌이 온다면 B, C, A가 답이 될 수가 있겠죠. 그쵸? 이런 식의 덩어리 전체의 성격을 보는 거고 이게 순서 배열에서 나오는 가장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즉, 맨 위에 주어진 문장과 비슷한 내용을 주고 그 다음에 한 번에 이렇게 반전이 생기는 이런 구조라는 거죠. 이게 가장 이제 일반적인 패턴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또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쓰는 게 가장 일반적이어서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패턴, 즉 두 번째 패턴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앞에 나오는 역시 이 내용을 그냥 이렇게 표시를 한다면 A를 읽는데 완전히 다른 내용, B를 읽는데 다른 내용, C를 읽어도 역시 다른 내용 이런 패턴으로도 잘 나와요. 그러니까 맨 위에 주어진 문장과 전혀 따로 노는 것처럼 보이는 세 개의 덩어리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역시 살펴보니까 이 자리에 딱 이런 것들이 보인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보이면 그러면 최소한 순서를 어떻게 잡을 수 있겠니? 최소한 순서를. 그러면 다 다른 내용이니까 다른 내용의 시작을 알리는 C를 먼저 잡는 거죠. 그쵸?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A, B가 될 거냐 혹은 B, A가 될 거냐 이런 식의 이제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러면 자, 첫 번째 읽고 나서 덩어리 전체의 의미와 성격을 통해서 대강의 느낌이 왔다면 두 번째를 읽어가면서 이제 뭘 살펴보는 거냐? 두 번째 읽어가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명시적인 단서가 있는지 아니면 이제 내용적인 단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서도 이 연결을 봐야 되겠죠. 이런 식의 연결들을 통해서 앞뒤가 서로 다른 내용을 연결할 때 쓰는 거란다. 그 느낌을 보는 거고 그다음에 대명사 봐야죠. 대명사는 가리키는 명사 다음에 쓰는 거니까 앞에 어떤 명사가 있는지 찾아보는 거고 그 다음에 지시어, this라든가 that 얘가 보이면 역시 어떤 걸 가리키는 건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쵸? 이런 식의 단서를 찾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식의 명시적인 단서가 딱 나와서 순서 배열을 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찾는다고? 내용적으로 접근하자.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비슷한 내용은 가까이 배치하자. 그러면 어떤 게 비슷한 내용이냐? 비슷한 소재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쵸? 비슷한 소재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구체화하고 있을 때 상위 개념 먼저, 하위 개념 그 다음 전체를 포괄하는 말, 구체적인 사례 전체를 포괄하는 말, 구체적인 사례 이런 식의 덩어리 연결해보자라는 거고 그 다음에 패러프레이징도 한번 살펴보자. 패러프레이징은 당연히 다른 표현이지만 같은 의미인 거. 즉 얘네들을 좀 더 알기 쉽게 이야기하면 처음에 이렇게 맨 첫 대가리를 내가 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뭐가 올 것인지 혹은 이런 식의 순서가 맞는지 이런 식의 순서가 맞는지 헷갈린다면 그러면 각 덩어리의 끝부분과 첫 부분이 서로 비슷한 내용이 있는 것들 그걸 먼저 같이 붙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A의 마지막 부분과 그 다음에 B의 첫 번째 부분이 비슷하다. 그러면 A, B 이런 식의 순서 배열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읽으면서 덩어리 전체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서 성격을 통해서 대강의 순서를 잡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읽으면서 명시적인 단서가 안 보인다면 내용적으로는 어떻게 접근하자고 각 덩어리의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 서로 비슷하게 한번 접근을 해보자. 이렇게 이제 보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문제를 보면서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보면 28번의 첫 번째 줄에서 사회적인 제재는 이렇게 쭉 보이죠? 사회적인 제재는 다릅니다. 즉, 사회적인 제재라든가 제약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오죠? 자, 얘는 다르대. 어디에서? degree는 정도죠. 그쵸? 사회적인 제재는 정도가 다르대. 무엇의 정도가? degree of formalization 이렇게 쭉 보이죠? 그래서 formalization이니까 공식화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하는 것의 정도가 다르다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제재를 할 거냐 아니면 비공식적으로 제재를 할 거냐 뭐 이런 거 좀 다르다라는 거야. 일단 첫 번째 문장을 읽으면 그러려니 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일단 한 가지 중요한 건 정도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뒤쪽에서 대부분의 안정적인 association은 연합이라든가 혹은 단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대부분의 안정적인 연합이나 단체에서는 무엇이 있다고? 상당히 포멀한 절차가 있다고. highly formal이라는 거 보이죠? 그쵸? 정도가 다르다 그랬었지. 그리고 나서 이제 대단히 정도가 높은 경우가 있다고.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대부분의 안정적인 연합이나 단체에서는 상당히 포멀한 절차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에서는 이렇게 쭉 보이죠. 그쵸? 그러면 뒤쪽에 나오는 우리 사회에 관한 이야기는 앞에 나오는 예를 상위 개념으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for example이 나오니까 구체적인 하위 개념 이렇게 이제 포괄된다는 거 볼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 자, 우리 사회에서는 예를 들어서 There are courts of law and means of judging criminals. 자, 여기 가로를 묶어볼까요? 법정이 있고 그 다음에 범죄자들을 재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온 위치는 앞에 courts부터 criminals까지 이제 꾸며주는 거 볼 수 있겠죠. 그쵸? 자, 그것들은 아주 복잡해서 so that 참고로 표시 좀 해주세요. 아주 뭐뭐해서 뭐뭐하다. 이거 보이네. 그래서 아주 복잡해서 단지 전문가들만 그것들을 이해할 수 있다.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덩어리 전체 의미를 보자 그랬었죠. 그쵸? 사회적인 제재는 formalization의 정도가 다르다. 그리고 어떤 경우가 있다고? 상당히 포멀한 경우가 있다고. 이걸로 끝이에요. 그쵸? 상당히 포멀한 경우가 있다. 자, 그러면 덩어리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그러니까 여기 쭉 보면 일단 이렇게 한번 바꿀까요? 덩어리 전체 의미를 한번 살펴보시죠. 그래서 매니의 박스를 살펴보니까 지금 highly formal한 경우가 있다 이제 이렇게 쭉 나오죠. formalization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공식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대단히 공식적이다 해서 highly formal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B를 한번 읽어볼게요. B를 읽어보시면 in some cases 이렇게 시작하죠. 몇 가지 경우에는 deviant parties 이때 deviant는 일탈한 그 뜻이죠. 일탈한 당사자들. 여기서 일탈했다라는 건 무슨 말이겠니? 여기서 일탈했다라는 건 규칙을 어겼다라는 거죠. 그쵸? deviant가 일탈한 혹은 벗어난 그 뜻인데 자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봐야 될 건 뭐냐면 deviant는 여기에서 나왔어요. 이거 필기 좀 해주세요. deviate에서 나온 말인데 상당히 자주 등장하고 중요한 말이니까 꼭 기억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일탈하다, 벗어나다 이제 그 뜻인데 일단 일탈하거나 벗어난다라는 건 정해진 길에서 떨어져 나온다라는 느낌이에요. 원래 가야 할 길에서 떨어져 나온다라는 그 뜻이거든요. 그러면 중간에 비하가 보이죠? 비하가 무엇을 가리키는 말? way를 가리키는 말. 그 다음에 D 보이죠? D. 그래서 D는 어떤 의미도 있다고? off의 의미도 있다고. off는 분리를 가리키는 말. 그래서 길에서 떨어져 나온 것. 내가 가야 할 길에서 떨어져 나온 것. 그래서 일탈하다, 벗어나다. 혹은 주제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주제에서 벗어나다 그 뜻으로 쓰이는데 그래서요 얘는 얘를 같이 기억 좀 해주세요. digress까지 적어주세요. digress까지 주제에서 벗어나다 일탈하다 그 뜻인데 자 얘 grass 보이죠?
grass가 어떤 뜻? go. 그렇죠? grass가 go. 그 다음에 digress에서 요 die는 어디에서? this에서 나온 말. this는 away. 이렇게 적어보세요. this는 away. 그럼 digress는 멀리 가다는 뜻이니까 벗어나다, 일탈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야, 그리고 grass가 go라는 느낌은 있을 건데 그래서 앞으로 가는 것, 발전하다를 뭐라고 그러니? 앞으로 가는 것, 발전하다를 앞을 가리키는 말, 앞으로.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앞으로 가는 거, 발전하는 거, 프로그레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프로그레스가 프로가 앞이니까, 그다음에 그레스가 가는 거니까 프로그레스는 발전, 진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뒤로 가다 뭐가 있냐? 뒤로 가다, 퇴보하다. 뒤는 뭘 쓰면 되겠어? 뒤는 read 쓰면 되죠. 그래서 regress가 그래서 퇴보하다 이제 이런 뜻으로 이제 되는 거죠. 자, 아무튼 나중에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순서 배운 문제를 하고 있으니까 덩어리 전체 의미하고 성격을 생각해 보자. 그리고 맨 첫 덩어리를 읽었으니까 formalization의 정도가 다르다. 그리고 상당히 포멀한 경우가 있다.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A를 쫙 보니까 몇 가지 경우에는 일탈한 당사자들, 즉 규칙을 어긴 당사자들은 배제될 겁니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informal 이렇게 쫙 보이죠. 그쵸? 최소한 이제 예를 통해서 느낌은 와야 돼. 맨 위에 덩어리에서는 highly formal이라고 했는데 근데 A로 보니까 지금 informal이라고 나오죠. 그쵸? 그러면 약간 성격이 다르다라는 거 볼 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 상당히 포멀하다 그 얘기를 했고 나서 그 다음에 지금 A에서는 인포멀이라는 얘기가 이제 보이죠. 그쵸? 성격이 약간 다르다라는 거 볼 수 있겠지.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결국은 맨 위에 박스가 있고 A, B, C가 있는데 이거는 결국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문장이죠. 하나의 문제죠. 그쵸? 하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전체 지문에서 뭐가 다뤄질 것이라고 포멀한 경우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다뤄질 거란 뜻이겠죠. 예를 통해서 어떻게 볼 수 있는 거야? 덩어리의 성격과 약간 다른 내용이 밑에 있나 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뭘 볼 수 있냐면 여기에서 지금 maybe excluded 여기 쭉 보이죠? 그치? 자, 그러면 그대로 해석해보면 무슨 말이니? 규칙을 어긴 일탈한 당사자들은 비공식적으로 배제될 거야. 그치? 비공식적으로 뭔가 모임이라든가 혹은 회의에 참석하는 것에서 배제될 거야. 무슨 말이니? 비공식적으로 하지 말라고, 모임에 참석하지 말라고 제약을 가할 거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감 잡을 수 있겠냐?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 exclude가 무엇과 비슷한 느낌이라고? 제재라든가 제약, 생션과 비슷한 느낌이라고 이제 요거 봐야 돼요. 그쵸? 어떤 사람을 모임으로부터 배제한다는 건 무슨 말이야? 그 사람에게 잘못하지 말라고 사회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 이렇게 볼 수 있다고. 그쵸? 자, 그러면, 자, 일단, be excluded가 바로 어떤 느낌이라고? 제재나 제약을 가하는 거라고 일단 그렇게 살펴보시고, 그리고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A에서는 지금 뭐가 나왔어? 비공식적인 상황이 나왔다는 거죠. 그쵸? informal한 상황이 나왔어. 자, 그리고 나서, 뒤에 쭉 보니까, even when they continue to retain membership in the group 이렇게 보이죠? 참고로 여기에서 그 retain이 보이는데 retain은 그냥 유지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keep과 비슷합니다. 야, 이게 제일 무서운 거 아니냐? 동아리에서 어떤 사람이 동아리 규칙을 어겼어요. 근데 그 사람을 공식적으로 동아리를 탈퇴시키지 않고 즉 공식적인 제재나 제약을 가하지 않고 동아리 회원 자격은 유지해줘요. 탈퇴시키지는 않아요. 근데 비공식적으로 따시킨다라는 거야. 그치? 동아리의 회원인데 얘한테는 모임이 있을 때 연락도 안 해요. 그리고 모임이 있어서 딱 왔는데 얘한테는 누가 말도 안 시키고 얘가 나한테 말 시키면 다른 동아리 회원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는 답변도 안 해. 야, 오늘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냐고. 안 들리? 미안해. 못 들었다. 뭐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사실은 공식적인 제재라든가 제약보다는 비공식적인 제재가 더 효과적일지도 몰라요.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among the most effective of the informal sanctions 보이죠? 전치사 among 다음에 뒤에 명사 형태를 취했습니다. 자, 참고로 전치사 플러스 명사 보이죠? 그러면 얘가 동사. 뒤에 어디가? deprivation. 이게 이제 주어가 되겠죠? 우리 저번 주에 배웠던 내용입니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 동사, 주어 이렇게 나온다 그랬었어요. 자, 그러면 해석 그대로 나갑니다. 비공식적인, 또 나오네. 비공식적인 제재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deprivation, 박탈하는 겁니다. 박탈하는 겁니다. 무엇을? mutual services, 상호적인 서비스를 박탈하는 겁니다. 상호적 서비스의 박탈이 뭘까요? 상호적 서비스의 박탈. 상호적이라는 건 뭘까, 그러면? 상호적이라는 거. 상호적이라는 건 서로 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A, B 두 당사자가 있으면 A가 뭔가 전달했을 때 B도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하는 것. 이게 상호적인 거죠. 그쵸? 야, 왜? 야, 왜? 이게 이제 상호적인 거라는 거죠. 야, 아무 반응도 없을 때 이게 이제 상호적 서비스의 이제 박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쉽지 않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보세요. 자,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건 뭐냐면요. 상호적 서비스의 박탈이다 하고 이렇게 딱 명사를 줬죠. 그쵸? 명사를 주고 나서 뒤에 컴마가 보여. 그치? 컴마가 보이고 뒤쪽에 refusal, 명사 또 보이죠. 그쵸? 자, 하나의 문장이 끝나는 품사가 있습니다. 우리 쭉 읽어가다가 하나의 문장 마지막에 이렇게 딱 명사로 끝나. 그리고 컴마 다음에 똑같이 명사가 또 나와. 같은 명사죠. 그쵸? 품사가 똑같잖아. 그러면 하나의 문장이 끝나는 이 명사와 똑같은 명사가 컴마 다음에 나오면 그러면 앞에 명사에 대해서 똑같은 자격으로 연결하는 거니까 동격. 됐죠? 똑같은 자격으로 연결하는 거니까 동격. 명사, 컴마, 명사. 그러면 둘은 같은 걸 의미한다고. 됐어요? 같은 걸 의미하는 거고 보통 두 번째 명사 있죠. 이 두 번째 명사가 무엇에 대해서? 앞에 명사에 대한 무엇이라고? 앞에 명사에 대한 부연 설명이라고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앞에 명사에 대한 부연 설명이라고. 야, 근데 부연 설명은 왜 하겠어요? 부연 설명은? 앞에 나오는 명사만 가지고는 전달이 쉽지 않으니까 하는 거겠죠. 앞에 나오는 명사의 내용이 약간 어려워 보이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하는 게 부연 설명이에요. 그쵸? 근데 독자는 지금 이걸 보고서요. 필자는 지금 뒤쪽에 나오는 명사가 앞쪽의 명사보다 더 쉬울 거라 생각하고 이렇게 동격으로 전달을 했는데 독자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쵸? 그러니까 잘 봐야 돼. 동격이라는 생각이 딱 들었으면 앞에 이 명사나 뒤에 명사를 결국은 같아요. 같으니까 동격이 되면 잘 들어야 돼. 동격이 되면 보통 두 번째 명사가 앞에 명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따라서 동격이라는 느낌이 오면 둘 중에 쉬운 걸로 가져간다. 됐죠? 둘 중에 쉬운 걸로 가져간다. 보통 두 번째가 쉽지만 앞에가 쉽다면 앞에 걸로 나는 이해하고 넘어가면 된다라는 거야. 됐니? 자, 여기서는 둘 다 봐야겠죠. 일단 뒤쪽이 조금 더 쉬울 수 있으니까 상호적 서비스의 박탈이라고 했어. 상호적 서비스의 박탈이라고 하면 뭐냐? refusal of others, 다른 사람들이 거절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거절하는 거고 중간에 of others를 가로로 한번 묶어볼까요? 앞에 나오면 refusal 꾸며주는 거죠. 그럼 뭐가 보이니? refusal 투부정사 보이니? refusal 투부정사. 뭐뭐 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 거절하는 것. refusal 투부정사, 뭐뭐를 거부하는 것, 거절하는 것. 여기서 honor 보이죠? 여기서 honor는 존중하다라는 뜻의 동사 respect하고 비슷하죠. 그쵸? respect하고 비슷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상호적 서비스의 박탈은 다른 사람들이 거절하는 거야. 존중하는 것을. 무엇을? 위반한 사람의 역할이 주장하는 것을, 존중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 즉, 동아리에서 회원이 있는데 그 동아리 회원이 동아리 무슨 부장이야. 근데 그 사람의 직책에 따라서 동아리 회원들에게 뭔가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동아리 규칙을 심하게 위반했어.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있다고? 그 사람의 직책이 요구하는 것을 사람들이 존중하는 것을, 그 사람의 직책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을 거부할 수도 있다고. 됐어요? 상호적 서비스의 박탈이 뭐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것을 내가 안 들어주는 것. 그게 상호적 서비스의 박탈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친구가 나한테 말을 시켰어. 근데 내가 그 시킨 말에 대해서 응답하는 걸 거부했어. 이게 뭐다? 상호적 서비스의 박탈이다. 됐죠? 자, 일단 중요한 건 순서 배열 문제이기 때문에 A는 지금 맨 위에 주어진 문장과 서로 성격이 좀 다르다. 이제 일단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 봅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조금씩 어려울 거예요. 쉽지 않으니까
집중해서 잘 듣고 따라오시고 중간에 살짝 정신줄 놓게 되면 진도는 많이 나가 있을 거예요. 자, 아무튼 자 봅시다. 자 그러나 이제 일단 명시적인 단서 보이죠? 연결을 명시한 단서 보이니까 but 일단 표시 한번 해볼까요? 그럼 but이 나오면 다른 내용이라고 그랬었죠. but이 나오면 자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the less formal sanctions 딱 보이네. 그러나 덜 공식적인 제재라든가 제약. 그쵸? 덜 공식적인 제재나 제약. 그러면 B에서는 지금 벗을 주고 나서 뒤쪽에서 less formal 이렇게 쫙 보이죠? 그럼 이제 느낌이 살짝 오지? 맨 위에 박스에서는 지금 이런 식으로 내용을 전개를 했다면 highly formal이라고 했다면 그것과 다른 성격 이렇게 나온다는 거 보이죠? 그쵸? 자, 다른 성격이 다 보인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와서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덜 공식적인 제재라든가 제약 동격이라 생각하고 또 연결합니다. 명사, 명사죠? 그쵸? 덜 공식적인 제재라든가 제약 즉 뒤에 보면 찬성이나 혹은 불만을 자발적으로 보여주는 것 찬성이나 불만을 자발적으로 보여주는 것 이것도 지금 무엇이라고 보았다고? less formal sanction이라고 봤단다. 그대로 이제 접근하시면 돼요. 자, 그게 더 효과적이다. 뭐가 더 효과적이라고? highly formal이 아니라 less formal이 더 효과적이라고. 그리고 자 찬성이나 불만을 보여주는 거 있지? 그게 제재가 될 수 있어요. 불만을 보여주는 게 제재지. 찬성을 보여주는 것도 제재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뭔가 하지 말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내가 찬성하면 그것도 제재나 제약이 될 수 있다고. 됐습니까? 불만을 보여주는 건 당연히 불쾌하니까 하지 마. 그런 식의 제재나 제약이 될 수 있고 내가 찬성을 보여주는 거야. 그 사람의 행동을 제재합시다. 라는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해서 내가 찬성을 보여주면 그것도 역시 뭐가 될 수 있다? 제재나 제약이 될 수 있다고.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처음에 딱 보자마자 그 느낌이 바로 안 올 수 있지.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초반에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명사로 지금 끝났고요. 명사로 끝났고 지금 컴마가 보여. 그다음 뒤쪽에 또 명사죠. 그쵸? 뒤쪽에 또 명사니까 명사 컴마 명사네? 그치? 명사 컴마 명사네? 동격이네? 둘 중에 쉬운 걸로 가져가자고. 그쵸? 둘 중에 쉬운 걸로. 동격이면 뒤에 나오는 게 일반적으로 앞에 나오는 명사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는 건데 뒤쪽이 더 어려워 보일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면 그냥 앞에 거 가져가. 앞에 거 다 가져갈 수 있잖아. 덜 공식적인 제재. 그게 이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게 이거구나? 이렇게 본단 말이야. 동격일 때는 어떻게 된다고? 일반적으로 뒤쪽의 명사가 좀 더 쉬운데 근데 독자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읽어가는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더 쉬운 걸 가져간다. 그래서 앞에 거 가져가면 된다고. 됐죠? 그러면 덜 공식적인 제재나 제약이 더 효과적이다. 그리고 those가 보이는데 뭐 하는 사람들 보이죠? be about it, 막 뭐뭐 하려 하다, 곧 뭐뭐 하려 하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violate some rule 이렇게 쭉 보이죠? 그래서 규칙을 막 위반하려고 하는 사람들. 규칙 한번 어겨볼까? 이렇게 딱 맘먹고 있는 사람들. 그치? 분명히 지금 영어 동아리였었어요. 영어 공부를 하고자 하는 동아리인데 영어 공부하라고 그랬는데 어떤 선배는 자꾸 영어 동아리인데 연애만 해. 동아리 후배들을 들어올 때마다 여자친구가 바뀌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부럽지. 자, 아무튼, 자, 어찌됐건. 그래서 그 선배가 연애를 안 했으면 좋겠어. 공부 안 하고 자꾸 연애만 하니까 동아리인데 연애당인 줄 알고 있다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주는 게 맞겠어? 공식적으로 너 나가. 그럴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불만을 표시하는 거야. 뭐야, 또 진짜 후배들하고 또 얘기하네. 진짜 도대체 어떻게 꼬신 거야? 내가 궁금해서 물어봤어. 형이었거든. 형, 어떻게 꼬셨어요? 방법이 있나요? 방법은 간단해. 모성애를 자극하면 돼. 모성애를 자극해서 나에 대해서 약간 동정심을 유발하는 거지. 그리고 부담 느낄 수 있으니까 딱 이렇게 얘기하면 돼. 우리 많이 만나도 3개월이야. 3개월만 만나자. 그치? 그래서 딱 3개월만 만나. 그래서 3개월 후에 또 다른 이제 그 후배들이 또 들어오잖아. 그래서 미안하다. 우리 약속은 3개월이지 않냐? 딱 하면서 이렇게 딱 말하고. 그러면 된다고.
나는 못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봅시다. 아무튼, 이거 좀 편집해야 될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자, 편집해야지, 편집합시다. 자, 아무튼, 이거 집사람이 들으면 안 돼요. 자, 이거 편집. 자, 그러면,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 문제 중간에 끊을 수 없는데? 큰일이네. 자, 아무튼 봅시다. 자, 그래서, those who are about to violate some rule. 무슨 말이니? 규칙을 위반하려고 했던 사람이 종종 stop short 보이지? stop short. 이게 바로 무슨 말이냐면, short가 여기서는 품사가 뭘까요? 형용사일까? 부사일까? 요렇게 쫙 꾸며주는 것 같죠? 그쵸? 그러면 앞에 나오는 뭘 꾸며주는 거야? 과거 분사를 꾸며주는 거잖아요? 그럼 부사예요, 부사. 과거 분사를 꾸며준 부사가 되는 거고, short가 부사가 될 때, 그때는 어떤 뜻이라고? 그때는 suddenly라고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갑자기 멈추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규칙을 위반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 사람들이 멈추게 된대. 무엇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불쾌함의 표시에 의해서. 그치? 내가 한번 꼬셔보려고 맘 먹었어. 좋아. 나도 그 선배처럼 동정심을 자극해야지. 내가 왜 어깨가 좁은지 알아? 이렇게 하면서 동정심을 자극해야지. 이렇게 딱 하려고 딱 했는데 옆에서 뭐야 진짜 또 저러는 거야? 이런 얘기를 내가 딱 듣게 됐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그때는 이제 내가 어떤 규칙을 위반하려고 했는데 그걸 갑자기 멈추게 된다는 거죠. 그쵸? 공식적인 제재보다 비공식적인 제재가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거야. 그치?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그 다음에 ridicule gossip 보이지? 비웃음과 그 다음에 가십이니까 험담이라고 보면 돼요. 뒷얘기. 그쵸? 그 종현 오빠 있잖아. 또 그랬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뒤에서 딱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이제 나도 이제 그런 거 안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쵸?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 자, B번도 역시 뭐라고? B번도 감잡자. 그쵸? 자, 우리 목요일날 시험 볼 때도 꼭 그렇게 좀 풀어주세요. 덩어리 전체 의미와 성격을 먼저 생각한다. 그러고 나서 대강의 순서를 잡고 대강의 순서가 처음 읽었을 때 맨 처음 부분을 잡았다면 그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한 번 더 읽으면서 좀 더 명시적인, 구체적인 단서를 한번 찾아본다. 자, 그러고 나서 일단 C를 또 이제 보면 C에서 since는 뭐뭐 때문에 이제 그렇게 봐야 돼요. 뭐뭐 때문에. 자, 그러면 역할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reciprocate는 밑에 나오죠. 그쵸? 보답하다. 뭐 그 뜻으로 보이죠. 역할이라는 것이 요구와 의무를 보답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요구와 의무라는 건 뭐냐면 상대방이 요구하면 그걸 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요구와 의무라고 생각하면 돼요. 상대방이 나에게 종현아 이렇게 말을 걸면 왜? 이렇게 하는 게 종현아 claim. 왜? 이게 들어주는 의무. 이런 식의 것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자 그것들을 they 보이죠? they가 가리키는 게 뭔지 찾아야겠지. 그치? they가 가리키는 거. 대명사가 나오면 가리키는 명사를 찾아가 본다. 자, 그것들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빈칸이 되면.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니까 when a person speaks를 쭉 보이죠? when의 별표 한번 해볼까요? 뭐뭐 할 때 그 뜻인데 뒤에 보니까 구체적인 사례라는 거 볼 수 있겠죠? 그쵸? 동료라는 말도 나오는 걸로 봐서 구체적인 사례죠? when이 뭐뭐 할 때 구체적인 사례를 말할 때 그때 쓰기도 한단다. 됐죠? 구체적인 사례를 말할 때 그때 쓰기도 한단다. 자, 그러면 한 사람이 동료에게 말을 겁니다. 말을 걸 때 그 사람은 보통 has a minimal claim upon him. 그 사람에게 최소한의 요구를 갖게 됩니다. 어떤 요구야? 투부정사가 앞에 나오는 claim을 꾸며주는 걸로 봐야지. 어떤 요구? respond in some way. 몇 가지 방식으로 respond. 응답하라는 요구를 갖게 된다는 거죠. 한 사람이 동료에게 말을 걸 때 동료에게 무엇을 요구하게 되는 거라고? 내 말에 답변해줘. 이걸 요구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러나 refuse, 거절할 수 있습니다. live up to 보이죠? live up to. 그래서 뭐뭇에 부응하다. 그들의 의무에 부응하는 것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 상대방이 말을 걸었는데 대답을 안 할 수 있다고. 그 얘기야. 상대방이 말을 걸었는데 그들의 의무에 부응하는 걸 거부할 수 있다. 말을 안 할 수 있다고. 자, to be polite 보이죠? 즉 정중해야 하는 그들의 의무에 부응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 상대방이 말을 걸었는데 답변을 안 할 수가 있다고. 무엇으로써?
그들의 불만을 나타내는 한 가지 방법으로서 이렇게 나오죠. 그쵸? 야, 그러면 C에 나오는 것은요, 상대방이 말을 걸었는데 불만을 나타내기 위한 방법으로 대답을 안 할 수 있지. 그치? 나 너한테 불만 있어. 네가 하는 행동 마음에 안 든다고. 그따위로 하지 말라고. 이런 식의 제재나 제약을 한다라는 거야. 잘 봐야 돼. 즉,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들의 불만을 나타낸다 이렇게 쭉 나왔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이 불만은 결국은 그들의 불만을 통해서 상대방이 뭔가 하지 말라고 하는 일종의 무엇이라고? 생션이라고, 일종의 제재나 제약이라고 이렇게 접근을 해줘야 돼요. 불만을 나타낸다라는 건 상대방이 뭔가 하지 못하게끔 제재나 제약의 한 가지 방법이라고. 자, 그러면 C에 나오는 것도요, 결국 이제 어떻게 볼 수 있겠냐? C에 나오는 것도 제재라든가 제약인데 뭐라고 볼 수 있다고? 인포멀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치? 공식적인 건 아니잖아. 그냥 불만을 나타내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상대방이 말을 걸었을 때 그냥 개인적으로 불만을 나타내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제재나 제약을 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말에 답변하지 않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C에 나오는 것도 역시 뭐라고? 비공식적인 제재라든가 제약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성격이지. 그치? 그러니까 맨 처음에 쫙 읽어가면서 이런 느낌들을 가져가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니? 그러면 맨 위에 박스하고 다른 내용이 맨 처음에 보이는 거, but과 함께 등장하는 거 B를 찾아야겠죠. 그쵸? 자, 그리고 나서 이제 B 다음에 A, C를 쓸 거냐 아니면 C, A를 쓸 거냐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고? 어떻게? 각 덩어리에 처음과 끝부분의 내용이 비슷한 걸 찾으라고. 잘 들어야 돼. 비슷한 걸 찾아라. 바꾸면 무슨 말이니? 다른 것을 제외해라. 그렇게도 봐도 돼. 됐니? 비슷한 걸 찾아라. 바꿔 말하면 다르게 느껴지는 것은 뺀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일단 B 다음에요. B 다음에 C가 나오는지 A가 나오는지 그거 한번 살펴볼까요? 그러면 B의 마지막 부분에서 뭐가 보이니? B의 마지막 부분에서 radical and gossip 보이지? 그치? 비웃음과 그 다음에 험담이란 얘기지. 여기하고 C의 첫 부분하고 연결이 되냐 안 되냐. C에 나오는 구체적인 사례가 비웃음과 가십이니? 아니잖아. 그치? 여기 나오는 게 비웃음과 가십 아니잖아. 그럼 B, C는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뭐가 답이 될 수밖에 없냐? B, A, C가 답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쵸? 이렇게도 이제 찾아보라는 거야. 아, B, C가 연결이 안 된다. 그러면 뭐가 답이라고? B, A, C가 답이라고. 그리고 나서 한 번만 더 생각 한번 해보세요. B, A, C가 답인지. 보세요. 자, A의 마지막 부분에서 뭐가 보였냐면 A의 마지막 부분에서 상호적 서비스의 박탈이라는 거 보였지. 그치? 상호적 서비스의 박탈이 바로 뭐야? 상대방이 요구하는 걸 안 들어주는 거지. 그치? 상호적 서비스의 박탈, 상대방이 요구하는 걸 안 들어주는 거야. 그게 어떤 내용이? 그게 C의 내용이죠. C에서 뭐라고 얘기했는데 상대방이 말을 걸었는데 답변 안 해주는 거죠. 상대방이 말을 걸어서 답변해달라는 요구를 거부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A하고 C하고 연결이 된단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C에서 동그라미 쳤던 요 they 있죠, they. 요 they가 가리키는 게 그래서 뭐가 될 수 있겠냐? 그게 바로 이제 mutual services 이제 이렇게 보는 거야. 상호적인 서비스 이렇게 보는 거죠. 보세요. 자, 역할이라는 것은 요구와 의무를 보답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상호적인 서비스는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빈칸이 되면. 그치? 상호적 서비스가 밑에 유지되지 못하는 상황이지. 그치? 언제 유지되지 못하는 거야? 한쪽이 뭔가 하는데 다른 한쪽이 그걸 들어주지 못할 때란 얘기잖아. 그치? 자, 그래서 이제 보면 답은 그래서 몇 번이라고? 5번이 답이죠? 그쵸? 5번에서 without the cooperation of others in complementary roles 이렇게 보이죠? 다른 사람의 협력이나 협조가 없다면 어디에서 complementary는 보완적인 상호 보완적인 뜻을 보시면 돼요. 보완적인 혹은 상호 보완적인 이렇게요. 상호 보완적이라는 게 결국은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상호 보완적이라는 거 상대방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다 약간 그런 느낌이지. 보완적인 보충하는 그 뜻인데요. 그것과 비슷한 게 얘하고 비슷한 게 결국 뭐가 되겠니? 얘하고 비슷한 게 그렇지. 얘하고 비슷한 게 결국은 뮤추얼이겠죠. 그쵸? 이제 감 잡을 수 있겠지.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이라고? 5번이라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좀 길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길게 설명을 드렸고, 순서 배열 문제 다음 주에 풀 때 꼭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받은 자료 있죠. 오늘 받은 자료에서 일단 모의고사는요, 작년도 6평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좀 시간이 없다 그러면 그건 안 풀어도 돼요. 어차피 작년도 6평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을 때, 그치? 시간이 없을 때는 안 풀어도 되는 거고, 또 한 가지 뭘 드렸냐면, 스툭 변형 문제 드렸죠? 그거 한 40문제인가 돼요. 여러분이 지난주까지 내신 대비하면서 아마 봤던 문제들도 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꼭 푸세요. 거기에서 몇 개 걸릴 수 있어요. 우리 교재하고. 몇 개 걸릴 수 있으니까 꼭 푸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드린 게 바로 뭐냐면, 일단 문제자고 해설지를 같이 드렸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드린 게, 독해 연습 있죠. 우리 독해 연습 못 했잖아요. 근데 독해 연습 중에서 한 번 읽고 들어가면 그래도 맞출 수 있을 것 같은 거. 약간 까다로운 질문 15개만 골랐습니다. 15개만 골랐으니까 그때 쭉 한번 읽어보고 보면 다를 수 있으니까 질문하고 해석만 드렸거든요. 15개니까 한 시간 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하시고 좀 시험 보면 좀 더 수월할 겁니다. 좀 더 수월할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난주까지 했던 거 문법 있죠. 문법도 그 중에 하나 걸릴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했던 문법도 한번 쫙 훑어보시고, 그렇게 보시면 생각보다 6평이 이렇게 괜찮을 수도 있어요. 괜찮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